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미디아나의 새 코너 졸리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졸립다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서 당일의 주요 키워드 뉴스 하나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서 편안히 들으시다가 주무시라고 차분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국민연금 개선안에 대해 정리해서 전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70년 동안 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인데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에서 18%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춰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몇 가지 주요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15% 혹은 18%까지 인상하는 방안. 두 번째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203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68세까지 늦추는 방안. 마지막으로 현재의 4.5%인 기금 투자 수익률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제안들을 적용하면 2093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필요한 연금보다 8.4배 또는 8.7배 많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선안에는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인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일반적으로 연금이나 보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건, 이를테면 퇴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주요 소득원이 중단될 경우 그 중단된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 주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받는 연금이 퇴직 전에 마지막 연봉의 50%라면 소득 대체율은 50%입니다. 또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받는 보험금이 평소 월급의 70%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의 소득 대체율은 70%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연금이나 보험의 급여 수준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연금 제도나 보험 제도의 목적이 소득의 중단을 어느 정도로 보호하고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소득 대체율이 이번 인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연금 제도가 더 많은 돈을 낼 수밖에 없고 더 늦게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40에서 60%로 지급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60%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연금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12에서 20%로 낮아져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제안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 지원 제한과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많은 변화가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그 방향성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주무시기 전까지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릴게요. 듣다 그대로 잠드셔도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 궁금해하실 것 같아 준비했는데요. 일명 대통령실 9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예정, 9월 위기설은 없다? 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떠오른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위기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우려에 답했습니다. 최 수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약칭 LH 사건 등으로 인해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부분의 부동산 공급이 줄어든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LH를 포함하여 보완할 부분을 강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저하고라는 전망을 여전히 유지하며 9월과 10월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7월의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6개월 만에 나타났지만 최 수석은 이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분석하였습니다. 8월의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는
10월경부터 지속된 마이너스 흐름이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9월 위기설에 대한 의견도 밝혔는데 최수석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최수석은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도 큰 우려는 없다며 시스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 전에 이번 한 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